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종섭의 주식의 품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신종섭 대표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좀 이야기해 볼 것은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SK 오션 플랜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최근에 해상 풍력 관련 테마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태양열도 물론 좋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수급이 몰린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9월달에 고점을 찍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9월달에 최고점을 찍은 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매도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집중하십시오. 매도의 조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매수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도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된다? 매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향 돌파한 때가 이때죠. 그리고 하향 돌파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뭘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뭘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이 매도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총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총 5가지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진짜 매도가 어렵다, 매도가 어려운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5가지를 다 오픈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했겠다. 언제? 22,000원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의 조건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이후에 여러분께서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의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 매도의 조건에 맞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서는 매도를 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저의 채널에 오셔가지고 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보시고 차후에 제가 전체적으로 매도의 조건 5가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그런 화분을 좀 만들어 드릴 거고, 라이브 방송 때도 계속 좀 말씀드릴 건데, 그때 여러분께 들어오시게 되면 이 매도의 조건 전체적인 5가지를 다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매도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의 조건 5가지, 매도의 조건 5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 말씀드렸죠. 반드시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지만이 매도를 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할 때 어떻게 한다? 매도한다. 제발 여기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매도의 조건들이 딱 성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매수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의 조건도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번 다른 종목들도 말씀드릴 때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게 되냐면, 우리가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죠? 그렇죠. 골든크로스라 하죠. 골든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일선이 21선을 돌파한 데서 골든크로스입니다. 자, 골든이 뭡니까? 우리는 예전부터 금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골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를 하는 거고, 5일선, 21선 하향 돌파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데드 크로스. 여기서는 매수하면 안 되고 여기는 접근하지 마. 왜? 죽는 구간이야. 데드라고 합니다. 데드 크로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1차 목표가는 111선, 2차 목표가는 얼마? 224일선까지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목표가 어디? 112, 2차 목표가 어디? 224. 자,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61선이 떡 하고 있는 거죠. 61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61선에서 조정을 주고 간다고 하면 그냥 111선 돌파, 224선 돌파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61선에 조정을 안 준다?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111선에 가다가 111선에서 조정을 한번 줘야 된다는 거, 조정을 한번 주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참 112선, 224선이 거의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중에 112선과 224선은 한 번에 뚫어버리는 그리고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후에 111선과 224선이 쫙 위쪽에 있다. 이같이 이렇게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우리가 먹을게요. 많다 적다? 많다. 왜? 여기서 매수의 조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5일선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볼 때 무조건적으로 111선 224선에 간다. 이 확률이 얼마다? 80%다. 80%다.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가 SK 오션 플랜트를 투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밤에 자고 나서 내일 SK 오션 플랜트가 상승 확률이 얼마입니까? 50%, 하락 확률은 얼마? 50% 맞죠? 반반이에요. 반반. 50% 상승 확률, 하락의 확률이 50%입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5일선, 21선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면 1차 목표가 2차 목표까지 갈 확률이 얼마라고? 무려 80%나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정을 주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후에 야, 112하고 224일선에 간다고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눌림목을 당하고 이거 뭐 조정을 주고 야, 이거 뭐야? 이거 거짓말 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눌림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에서 상승할 때 매수를 했으면 내가 상승할 때 매수를 했는데 자, 매수를 하자마자 떨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사니까 빠지고 또 내가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도저히 못 기다리고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 밑에서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매도하니까 올라간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매수한 자리가 고점일지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된다? 홀딩을 해야 된다. 홀딩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분할 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여기서 한 방에 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 방에 합니다. 한 방에 가잖아요. 한 방에 가면 진짜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분할 매수로 야금야금 2일이나 5일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 눌림목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저점을 잡아가지고 이 고점에서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을지라도 여기에서 분할 매수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중간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그 다음에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나는 바로바로 뭐가 됩니까? 수익권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장대 양봉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할 매수. 우리가 한 방을 좋아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방을 좋아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매수의 조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그 다음 매도의 조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그래 다시 한번 집중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건너뛰기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매수의 조건 다섯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5일선, 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면 1차 목표가 얼마? 112. 2차 목표가 얼마? 224.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조정이 어느 구간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61선에 나오느냐 아니면 110이나 224에서 나오느냐.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61선 돌파 그냥 조정을 안 주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왜? 미리 조정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매도의 조건 첫 번째,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할 때 여러분께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 22,000에서 매도하고 난 후에 기다렸다가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된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 못하고 여기까지 기다린 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도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 그죠?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진짜 이 시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만 제가 말씀드린 매수의 조건 다섯 가지, 매도의 조건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첫 번째를 말씀드렸을 때 이 첫 번째만 알고만 계셨어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그죠? 여기서는 뭐합니까? 매도하고, 그죠? 그래서 매수 타점과 매도의 타점을 어떻게 정확히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흘러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차 목표가하고 2차 목표가 얼마입니까? 1차 목표가는 111선, 우리가 19,100원, 그 다음에 224선 19,500원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19,100원과 19,500원을 보고 들어가시는데 여기에서 이 밑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서 물량 털어야죠. 물량 털고 여기서 눌림목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눌림목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눌림목을 굳이 내가 버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버티십니까? 이 눌림목을 버틸 필요 없이 여기서 깔끔하게 매도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매도하시고 나가시고 난 후에 이후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흐름을 바꾸는 그런 어떤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조정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정고점이 여기 위에 있잖아요. 정고점이 여기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21,500원에서 23,000원대에는 계속적으로 물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올라오면 무조건적으로 매도하겠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으로 매도와의 물량이 나오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차적으로 224선, 111선의 1차, 2차 목표가가 끝나고 난 후에 이런 조정을 한번 거치게 될 거예요. 이런 조정을 거치고 난 후에 어떤 테마의 형성을 다시 한번 형성하게 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가질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224선과 111선에서의 어떤 흐름을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인 111선과 224선까지의 어떤 흐름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흐름을 예상해야 되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의 흐름까지는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11선, 2차 목표가 224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고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적으로 물량 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9,100원, 2차 목표가 19,400원 제시해드리면서 SK 오션 플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